사람은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죠.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 올린 동영상처럼 이번 동영상에도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는 리틀 도서관에서 찍은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실제로 리틀 도서관에 들러 책 맛보기 하는 기분을 느꼈으면 어떨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텍스트 이미지, 목소리를 믹서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유치하기는 그지없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유치찬란한 영상이 저에게는 일주일 독학의 결실이기 때문에 아마 성취감이 보태져서 그럴 겁니다. 동영상에 대해 100% 무지했던 제가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이 정도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고맙습니다. 저도 책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언택트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놀이하는 인간인 우리 인류는 놀아야 하고 각양각색의 놀이터는 필요합니다. 저의 이 유치한 놀이가 리틀 도서관의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훗날 민망해질 날이 오리라는 걸 분명히 예감하지만 지금의 이 기쁜 놀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유치하고도 즐거운 놀이터 리틀 도서관에서 오늘 즐겁게 책 맛보기 할 책은 이탈리아의 소설가가 쓴 현실적 환상소설, 사실적 환상세계를 그리고 있는 나무 위의 남작입니다. 저자 이탈로 칼비노는 이탈리아의 언론인이자 작가였습니다. 언론인이라면 시사를 통해 현실 분석에 대한 식견이 뛰어났으리라 여깁니다. 그 해안이 소설 쓰기에도 영향을 끼쳤을 듯합니다. 나무 위의 남작은 관조라는 단어를 저에게 선사한 흥미진진한 소설이었습니다. 제목을 왜 나무 위의 남작으로 정했는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나무 위만큼 딱 그만큼이 가장 관조하기에 적당한 거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 위만큼 딱 그 정도만 땅과 떨어져서 세상을 살다간 남작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 맛보기의 제목도 나무 위는 관조의 거리다. 나무 위로 가출한 코지모의 환타지 같은 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똑같은 인물일지라도 나무 위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은 달라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역사도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과 그 속에 파묻혀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 다를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장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나를 관조하고 가족을 관조하고 세상을 관조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사랑하되 오랫동안 그 사랑을 파투내지 않고 참되게 이어가기 위한 사랑의 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맛보기를 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관조 능력을 각자 가늠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타지 같은 현실 이야기 나무 위의 남작에 대해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주인공 코지모는 귀족의 자제이다. 귀족의 아들답게 규율과 예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코지모 누나는 적대적인 가문의 남자를 사랑했다. 남자 측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누나는 격렬한 분노와 쓸쓸함을 요리로 표현했다. 달팽이의 몸체를 갈기갈기 찢어가며 만든 요리를 동생 비아조는 비겁하게 먹고 형 코지모는 절대 거부를 선언하고 나무 위로 가출을 했다. 보수 집안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 나무 위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때 코지모의 나이가 12살이었다. 12살이면 자아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무서운 사춘기가 아니던가. 나무 위에서 본 세상은 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땅은 나무 위보다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편견에 갇히기 십상이다. 진보도 보수도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자신들이 빠져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관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나무 위에 살게 된 코지모에게 땅을 딛게 하려는 유혹도 있었다. 하지만 코지모는 단 한 번도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온기 가득한 집안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서 코지모는 거친 담요로 몸을 감싸고 돌아눕지도 못하는 고통과 뼈가 시린 아픔을 느꼈다. 자기 선택이 불러온 시련을 피하지 않는 코지모를 보면서 자립하고자 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저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라며 동감했다. 혹독한 시련의 다른 한편에 자립의 희열과 자부심이 없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코지모의 어머니는 자식의 자립을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땅이 꼭 나무 위보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동생 비아조를 앞에 두고 되낸다. 비가 오자 나무 위에 있는 형을 동생 비아조가 걱정하자
나무 위는 진흙탕 땅과 상관없는 곳이니 괜찮지 않냐고 침착하게 말한다. 그저 따뜻한 사과 시럽 한 병, 방수포, 우산을 동생더러 가져다 주게 한다. 나무 아래 땅에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 상기시켜 줄 뿐이다.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코지모가 나무 위에서 자립하는 삶을 읽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땅은 좋은 곳, 나무 위는 나쁜 곳이라는 선입견을 내려놓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코지모는 자기 몫의 삶을 충분히 실컷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어머니가 준비해주는 짐을 형에게 가져다주는 동생이 있었기에 나무 위 코지모의 모험이 가능했을 것이다. 한 가문에 반항하는 한 명이면 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동생이다. 비아조는 형이 유명해지자 우리 형은 땅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는 말로 형을 지지한다. 코지모는 나무 위 거리만큼만 가출하여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가족을 바라보는 것, 아예 가족과 멀리 떨어지는 것, 가족과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을까? 그 중에 주인공 코지모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만큼 떨어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후 코지모는 평생 가족을 등지지도 않고 가족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나무 위에서 살다가 나무 위에서 죽었다. 나무 위의 남작에서 보여주는 반항적인 태도와 거부는 혁명이 아니라 저항이고 감시이며 땅을 잘 바라보기 위한 시도이다. 하지만 땅에 지원이 없었다면 코지모의 나무 위에서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지모는 나무 위에 살면서 가난한 계급의 꼬마 거제 일당과 친구가 되기도 했다. 10대 아이들에게 계층의 벽은 없다. 계층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 놀고 서로 돕는다. 코지모는 누더기를 걸치고 버찌서리를 하는 그 아이들이 잡히지 않도록 도망을 도와준다. 버찌서리는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행위이다. 도둑질이 악이라는 규정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본능을 가진 생명체에게는 유야무야다. 맥락에 따라 선악의 분별 기준은 이렇게 달라지고 만다. 최상류계층이 권력을 동원해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합법적 술수를 꾸미고 그 부와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 늠름하게 비도덕적 행태를 자행하는 것에는 죄를 물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 시대는 직면해 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배고픈 아이들의 버치서리를 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류계층에게 율법은 누가 가르쳐야 하며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 그런 일을 도모했던 공자가 그립다.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꼭 불행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을 관조할 수 있도록 해준 저자에게 감사하다. 천연병과 굶주림에 쫓겨 숲으로 온 사람들은 시원한 곳에서 몸을 쉬고 주사위 놀이를 즐기고 음식을 튀기느라 연기를 올리고 말다툼 소리가 나고 흙 속에 뒹구는 아이들도 있다. 지저귀는 새들처럼 명랑한 그 아이들의 기분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풍성한 잡담 속으로 녹아든다. 이렇듯 가난한 사람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에는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들의 생명력은 투명하고 아름답다. 그에 반해 최상류계층의 삶에서 구린내가 진동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최상류계층이 비천하고 비루해 보이지 않던가. 그래서 그들이 더없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지 않던가. 높은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비극은 자신들의 모습을 관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코지모는 자신이 살기 위해 고양이 배에 검을 찔러 승리를 경험한다. 그런데 승리가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패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도피처를 자신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도 한다. 자기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한다는 것도 깨닫는다. 내가 고양이를 이겼어 라고 말하고 여자친구 비올라에게서 그래 장하구나 를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사람도 동물인지라 생존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상대를 공격하도록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인간으로서 자립이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체험한 코지모지만 생존을 위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음도 한다. 코지모는 비올라와 나무 위에서 사랑도 했다. 그리고 헤어졌다. 비올라가 떠나버리자 코지모는 갓난아이처럼 울면서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숲속을 돌아다녔다. 그녀를 붙들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했다. 나무 위에서도 연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코지모다. 하지만 그는 너무 이성적으로 사랑하려고 했기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이성적 사랑은 자칫 연인을 놓칠 수도 있게 한다는 것.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코지모는 이성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이성적이었다. 코지모는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가족과 지낸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일에 참여했다.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코지모에게 결코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참여 방식의 하나로서이다. 그는 나무 위에서도 끊임없이 현실의 삶에 관여한다. 이웃들의 편리한 삶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도적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학자들과 서신으로 토론을 펼치기도 한다. 이렇게 주인공 코지모에게서 일어난 사건과 소소한 일상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소설 속의 화자는 코지모의 동생 비아조이다. 비아조는 코지모 형을 늘 지원하고 형의 영웅적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동생이지만 그는 형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형이 간혹 부러울 때도 있었겠지만 형에게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부대끼며 가족 곁에서 땅을 딛고 살면서 나무 위에 형을 도왔다. 그런 비아조가 코지모 형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우리들에게 전달한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형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독자는 저절로 주인공 코지모를 걸러서 관조하게 된다. 즉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 코지모를 관조하도록 만들어주는 인물이 비아조인 것이다. 이런 장치는 우리에게 나무 위로 올라간 코지모와 땅에 그대로 사는 비아조의 삶, 이 두 삶을 동시에 관조하도록 해주기도 한다. 이는 저자 자신이 등장인물에 대해 관조하기를 스스로 실천한 덕분이다. 이렇듯 나무 위의 남자 소설은 나에게 관조에 관한 이야기로 읽혔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일수록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항상 관조해 볼 것을 되새겨 보도록 하는 소설이다. 나무 위의 남작에서 생각이 머물렀던 부분은 책에 관한 부분이다. 저자는 책의 폐해를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다. 최고 능력자 산적이 한탕 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소설책에 빠졌기 때문이다. 책을 가까이 한 산적이 산적질을 못하게 될 정도로 나약해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책이 무엇을 잃게 하는지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관조하도록 해준다. 책 읽기는 자칫 헤어나기 힘든 유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예리한 통찰력이 번득이는 부분이다.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속담이 그래서 생겼을 수 있다. 요즘은 스토리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난다고들 하지만 아무튼 책 읽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책과 책 읽기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명제는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상을 해치지 않고 일상을 윤택하게 해주는 책 읽기여야 한다. 이상은 이상으로 머물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소비하고 경험을 이전시킬 곳은 현실 세계여야 한다. 그것이 저자 칼비노가 바라보는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이다. 저자는 코지모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그러나 세상과 유리된 삶이 아닌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식인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다. 1957년에 발표된 60여 년 전의 작품이지만 현재에도 요구되는 지식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네오리얼리즘의 성격이 강한 저자는 지식인 코지모의 삶을 인위적으로 꾸밀 의도가 없었다. 가까이서 형을 지켜본 동생 비아조 역시 형의 삶을 포장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코지모의 충실한 삶이 희석되는 건 아니다. 나무 위에 살지만 코지모가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는 나무 아래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나무 위에 사는 형은 땅을 위해 살았고 나무 아래 땅에 사는 동생은 나무 위에 형을 도왔다. 이런 풍경이 지금 이 시대에도 펼쳐질 수 있다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의 충실한 환타지를 읽은 느낌은 꽤 괜찮았다. 나무 위를 종횡무진 누비는 코지모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나의 팔다리에도 힘살이 단단해진다. 이것으로 책 맛보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에 어느새 도달했습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유럽 정치와 역사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더 흥미진진하게 환타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음을 시인합니다. 나무 위의 남작에 관한 책 맛보기는 좀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횡설수설 억지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책 맛보기를 맛깔스럽게 할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하는 황진이었습니다.